이번 시간에는 그 유해 사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혼 연령 늦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출산. 그럼 이게 왜 유해가 발생하느냐? 저희들 때는 유해를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회의 발전 속도와 함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호랑이 등을 타고 막 달리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유해라는 게 없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유해 사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세대를 이렇게 나눌 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1세대, 2세대 나누잖아요. 53년부터 63년, 64년부터 뭐 74년, 뭐 이 연도의 정의는 약간씩 틀리는데 그 정도의 세대 간의 차이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1세대, 2세대는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세대, Z세대까지 쭉 연결되는데, 이 유해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밀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밀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좀 성장하는 거나 발전하는 과정이 늦어진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왜 늦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오렌지 세대, X세대, 그리고 MZ세대 이렇게 쭉 오면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의 자산의 축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 경제생활 모든 것들이 다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호수에 돌 던지면은 돌이 가운데 딱 호수에 떨어지면서 파도가 쫙 밀리잖아요. 밀린다는 개념이 이제 유해된다는 개념인데, 이 유해가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가 있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사고라든지 문화 또는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빨라졌어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 연령 늦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출산 늦어지거나 아예 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유해가 발생하느냐? 저희들 때는 유해를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되고 바로 사회생활하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할 수 있었고 빨리 집 살 수 있었고, 그 1인당 소득이 $2,000 돌파라던 80년대는 마이카 붐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회의 발전 속도, 성장 속도가 아닙니다. 발전 속도와 함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호랑이 등을 타고 막 달리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유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 세대가 딱 끝이 나고 난 다음에 97년 외환위기가 딱 일어나고, 98년부터 2002년이라고 할까요? 물론 2003년도에 그 카드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를 거치면서부터는 이게 성장을 따라서 같은 속도로 달리던 그런 속도가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밀리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98년 외환위기 사태였던 것 같아요. 외환위기 사태에 대한민국의 그 유해라는 것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문화와 철학, 가치적인 측면에서 제가 대표되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우라고 다 들어보셨죠? 대우 기업이 이전까지는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우가 시작된 게 60년도 초반 중반에 동대문에서 5명으로 시작된 조그마한 포목 상점이었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상사를 만들었어요. 해외 지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 기업 개념으로 대우가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부실 기업을 인수하면서 뭐 금융 지원도 받고 하면서, 그 당시에 대우가 폴란드의 자동차 회사를 인수할 만큼 그러한 회사로 급성장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98년도 외환위기가 딱 들이닥치니까 부채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우가 부도가 나게 되기 시작하죠. 근데 대우라는 기업을 딱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있어서의 유해와 비유해 세대를 구분하는,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세상을 살고 가고 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수없이 났고, 건설사들 뭐 부도 난 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었고, 그러면서 60% 설문조사를 하면 60%가 나는 중산층입니다라고 하던 분들이 30%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0%의 중산층이 없어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유해사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본적인 자산이 없이는 절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서울대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대생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생들 중에서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가정환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열악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요? 물론 전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에서 바라볼 때 스카이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스카이대를 나온 사람과 비스카이대 출신들이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스카이대를 가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강남 학원 아니에요? 대치동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투자와 자본이 풍부한 사람들이 100m 달리기에 있어서 30m, 20m는 먼저 달려가는 줄 서 있는 상황이 되니까 출발점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가기는 상당히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 내지는 60%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맨 땅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베이비부머 1세대처럼 6.25 전쟁이 끝이 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 환경,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중동 건설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좋은 지도자도 생기고 그런 여건이 27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에 리더십 가운데서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버퍼를 제공했던 리더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는 옛날처럼 아날로그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년들은 유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70%나 60%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보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생이 있냐면 나는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나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성공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 이 유예라고 하는 거 경제학에서는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제너레이션 모델인데요. 다시 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 저희들이 제 큰애가 이제 88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하고의 저하고의 이렇게 생활하는 방식은 뭐 180도로 다르지는 않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제 개인적인 예라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일어설 때 제가 혼자서 미국 유학 가고 결정하고 내가 공부하고 들어와서 뭐 교수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직장 옮기고 막 이런 아주 다이내믹한 삶을 살던 시대의 모습과 지금 젊은 친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 가능성, 확률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입장이 뒤바뀔 수가 있죠. 너무나 많은 산업이 생겼고 너무나 많은 업종이 생겼고 너무나 많은 투자 방식과 제조업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개인 하나가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졌으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문성을 다 요하잖아요. 옛날처럼 그냥 시멘트 발라서 벽에다가 미장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직종에 있어서의 그 능력은 인턴십과 레지던십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밀리는 거죠. 차 사는 것도 밀려야 되고 집 사는 것도 밀려야 되는데 개인이 생각했을 때 60%와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20% 30% 되는 사람들은 집도 있고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차용해서 개인의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느긋하게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겠다 이런 표현이 될까요? 덕도를 하지 않으면 덕오를 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서 다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그 꿈과 희망이 접혀 있는 부분, 이걸 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에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이 접혀 있는 부분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세대가 세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와 의식과 사상을 전달해주고 또 새로운 세대는 그 전달받은 사상과 문화와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변형을 시켜나가는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지금 생략돼 버리고 있기 때문에 유해라는 점이 두 가지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본능적 욕구와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성취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보면 커피숍에 가서 개인 키오스크에 전광판을 두드리지 못하는 노인 세대를 바라보면서 젊은 세대들은 저런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재산은 나보다 많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갈등의 요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문제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사회교육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결고리는 바로 유해에 있지 않나, 이 딜레이 하는데 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딜레이 하는 측면을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될지 정부와 교육과 가정이 모두 다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파일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그 교육과 사상과 철학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논의해 보는 것이 N세대 또는 MZ세대의 유해 세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교육이 우선이 아니라 시스템을 먼저 깔아줘야 되는데 시스템을 누가 깔아야 되죠? 선도하는 사람이 깔아야 되잖아요. 누가 선도하죠? 창의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깔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제 단판에서는 한쪽 방향의 사실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시각과 광범위한 시각으로 해석해 보는 그런 여지를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말씀도 제가 간혹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시대는 제가 볼 때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어른들은 그냥 단순하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툭 던져버리고 88만 원 세대 안타깝다 이러고 말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미래 세대에게는 어떻게 희망을 줘야 될지를 제가 한번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돈으로 애를 세 자녀를 놓으면 1억을 주겠다. 이런 그 포퓰리즘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1억을 개인이 투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근로소득을 통해서든지 소득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시스템적으로 사회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